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하여튼 기나긴 코로나 전국 터널에서 이제 조금 벗어날까 싶었는데 아직 완연하게 코로나에서 벗어났다는 징후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언론 매체들 또는 관련 기관에서 예측하듯이 올해 2023년의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울 것이라는 그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을 맞게 되어서 20만 구리 시민들의 한 해 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까 하는 우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달픔을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고 어떤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일하자는 저희 8명 구리시 의원들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 8명의 구리시 의원 모두가 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터인데, 그때 우리 시민들의 지지, 응원 또는 질책, 비판 이런 것들이 무척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이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수고하시는 언론인들이 해주시는 역할이라 생각하고, 올 2023년에도 지난 6개월 동안 해주셨던 것처럼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또 개선해야 될 것은 아낌없이 비판해 주셔서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보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그 신년 시무식을 하면서 집행부 공직자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6개월이 어찌 보면 그 어떤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베타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도 바뀌었고, 우리 구리시 의회 바로 직전 8대 의회에서 9대 의회로 바로 오신 의원님이 한 분뿐이고, 나머지 7사람은 새롭게 9대 의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어서 어떤 집행부의 관계를 세우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또는 의회를 운영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실험하기도 하고 또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하고, 서로 머리 맞댈 건 맞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열차게 비판하고, 이런 그 근원적 관계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시무식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의회의 활동 또는 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밝히는 이런 자리도 그 베타 테스트 개념으로 작년에 5번에 걸쳐 시행을 했고, 이제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그냥 단순한 보도자료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들의 다름, 차이들도 보도해 주시고,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게 선별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 생각하고요. 올해는 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이 수요일에 있는 이 정례 의정 브리핑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를 더 밀접하게, 그리고 활동하는 내용들을 폭넓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보다 더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님 중에 3분 지금 시간 내서 같이 내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신동아 운영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내려와 주셨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저기 브리핑 하기 전에 잠깐들 나오셔서, 사실은 요 수요일 날 시간에는 그동안 뭐 예결위, 행정사무조사 특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를 먼저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새 인사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신동아입니다. 참 2025년 한 해는 우리들에게 가혹한 시련도 있었고 새로운 희망의 빛도 보여주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뭐 기쁘게 우리나라 월드컵 외국에 나가서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한 쾌거를 입고 해서 국민들 마음을 잠시라도 이렇게 기쁘게 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2023년 많은 도전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운동소장께서 국대의회 의원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 또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김봉수 회장님 이하 우리 의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여와 야를 떠나서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는 전임 시장이 벌려놓은 일들 또 전임 시장이 수립했던 예산들을 집행하는 한 해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로 취임하신 백경현 시장께서 본인의 철학과 정책을 정식으로 집행하게 되는 첫 해이지요. 또 백경현 시장께서 수립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다소간의 삭감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예산 또 불효불급한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만 사실상 대부분의 예산을 승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백경현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 시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의회가 인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 중심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심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언론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해 주시길 희망합니다만 집행부에 대해서도 시민이 빠진 사업이라든가 시민 중심에 놓지 못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언론 여러분들께서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면 우리 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론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한 길, 우리 시민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운영위원장 신동아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네, 김성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론집필과 진실보도라는 저널리즘 수호에 앞장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숙한 점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6개월 동안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아서 앞으로 1년 저희가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시민들께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구리시의회가 적극 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가고 모자란 부분은 더 노력해서 아쉬운 부분 있었던 2022년이지만 2023년에는 차고 넘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와 의회는
열차 레일이라고 합니다. 양쪽이 잘 맞춰서 돌아갈 때 우리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산적 협력 관계로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우리 정은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듣고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철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또 우리 모든 중요한 언론인들 앞에서 새해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게 밀기 싫어가지고요.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신동환 운영위원장님, 김성수 의원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용과 합리적으로 가자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왜냐면은 조례 같은 경우를 개정을 할 때도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민을 위한 개정이지만 또 제가 봤을 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어떤 토론이나 의논을 항상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는 게 한 발 빨리 가는 것보다 한 발 천천히 가더라도 완벽하게 가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한테도 만나면 부탁을 드리는 게 시장님의 모든 공약사항들 당연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운다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보다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필요한 예산이 그냥 단순 공약사항 이름만 붙여가지고 공약을 이행했다는 그런 말 듣지 않고 시민들이 누가 봐도 이건 공약사항을 잘 지켜줘서 우리 시민의 삶이 너무 편해졌다 이런 얘기 들 수 있도록 좀 더 부실한 부분은 당연히 미흡한 거는 서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봐도 누가 봐도 잘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랑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항상 의논과 토론하자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올 한 해 항상 집행부와 싸울 땐 싸우고 협력할 땐 협력해서 우리 구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모두 모인 우리 언론인분들 올 한 해도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초에 이 의정브리핑 처음 만든 취지가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수요일날 내려오셔서 이제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이 됐든 건의안이 됐든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보도자료가 아니고 배경이라든가 어떤 재개정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대의회가 출범하면서 집행부에 이런 요구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무슨 안건이든지 간에 의원들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의원들을 활용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 하자고 하지 말고 주례회의라는 매주 화요일날 우리가 정례화된 회의가 있으니까 주례회의라는 통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로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서 조율해서 본회의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주례회의를 큰 일정이 없는 한 매주 화요일 날 하자라고 저희가 요구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화요일이었는데 보통 저희가 10시에 주례회의를 하는데 어제는 신년 인사회를 체육관에서 하도록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오후 2시부터 주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례회의에 어제 설명된 안건이 2개가 있었는데요. 아마 배포해준 브리핑 자료에 그게 들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만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하신 의원님들 인사 말씀은 들었는데 늘 우리 실제로 8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의회 사무과 간부 공무원님들 늘 내려와 계시는데 제대로 제가 소개를 못한 것 같아서 오늘 1월 첫 브리핑이어서 우리 의회 그 사무과를 운영 책임지고 의원님들을 다 보좌하는 총괄적 책임을 지고 계시는 김용직 사무과장님이십니다. 이제 곧 사무관 승진 4년차가 넘어서 서기관 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 출신의 서기관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옆에 우리 전문위원실의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홍성권 수석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입법례라든가 어떤 예산 심의한다 할 때 그야말로 서류적으로 서브해주는 전문위원실에 세 분 내려와 계셨는데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서윤미 전문위원님 내려와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회 사무과의 어떤 회의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의사팀입니다. 우리 의사팀장 이면일 팀장님 내려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회 보시는 이제 홍보 파트 담당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하고는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김은미 홍보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전문위원실의 김병로 전문위원입니다. 김병로 전문위원님은 원래 국회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임기제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2년, 3년째인가요? 계속 전문위원실님들을 보좌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작년 개정된 그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각 지방의회마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의정 보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2022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저희는 총 의원이 8명이기 때문에 4명의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는데 우리 작년 하반기에 우리 채용되어지신 윤현정 정책 지원관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나머지 3명의 이제 정책 지원관도 선발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더욱 지금보다 잘 의정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8명의 의원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저분들 우리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저분들의 노고 덕분에 그냥 저희들은 그 누가 뭐 이렇게 저 수상 소감으로 그냥 상 차려놓은 거 받아만 먹는다는 것처럼 그런 노고를 해주십니다. 어제 집행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 의회 상정할 조례 안건 2건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구리시 식품 접객업 5개 영업에 관한 조례안. 새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이거는 경제재정국 위생안전과에서 제정하겠다는 조례였고요. 또 하나는 그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해서 2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조례안은 내용 그런 겁니다. 이미 그 식품위생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완화된 게 뭐냐면은 그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영업하시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실제 허가받은 영업장에 연접해 있는 공간들 예를 들면 뭐 공지라든가 옥상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5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의 어떤 기준을 정하자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어제 그 의원님들 의견으로는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동의 그리고 필요하다.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 이미 도 차원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구리시에서 작년 도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일부 시행하고 있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시행했을 때 파생될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고 특히나 이건 이제 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경제전용국의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업 허가, 위생업 허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같은 국내에 있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구리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포장마차입니까? 노점. 예, 노점. 현재 이렇게 인가번호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노점에 관해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노점들 관리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섞여버리게 되는 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되어서 실제 도로과나 일자리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구역 내에 있는 노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차제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다음 주례회의 때 관련 부분을 보고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집행부에 어제 공문으로 전달해서 다음 주례회의 때 그 보고까지를 다 듣고 총괄적으로 의회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어제 부분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 그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제가 한번 여기 내려와서 작년 11월 달에 설명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백경윤 시장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공약을 내걸었었고 이제 시장에 당선되고 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 공약 이행을 위해서 대상포진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그냥 하면 또 선거법에 문제도 되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겠다고 가져왔어요. 당시 조례를 가져왔을 때 그렇게 해서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 1차년도에 한 11억 해가지고 5개년도에 65세 이상 되는 구리시 노인들에게 대상포진을 전체 맞게 하는데 약 한 2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일단 대상포진이 그렇게 시급한 전염병이어가지고 시의 예산 25억 이상을 투여해서 할 만큼 이게 우선순위가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과연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히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었고 그런 의회 의견으로 해서 당초의 조례안 상정을 포기하고 집행부에서 수정한 안을 가져온 겁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은 당초에는 65세 이상 되는 모든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것을 일단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신 분 지금 얼마든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본인 부담으로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이 맞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약 한 10만 원 1인당 한 10만 원 조금 더 드시는데 그 부분도 어려워서 못 맞으시는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겠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치니까는 그보다 훨씬 적은 거기 아마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예산이 7,500. 예, 그러니까 1차년도에는 7,500 왜냐면은 이제 어제 확인된 바로는 이제 이 조례안을 임시회 중에 이제 상반기 중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추경에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해 한 700분 정도의 대상자에게 한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내년도에 한 1,300 그러면은 5개년도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 수급자와 그 차상위자까지는 약 뭐 한 2억 5천 범위 내에서 한 2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어제 예정돼 왔었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도 어제 특별히 다른 의견 없이 여튼 그나마 집행부가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래의 계획에서 합리적으로 수정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선례 또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렇게 어제 두 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두 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늘 그 주례회의를 하면 원 설명하려는 내용과 연관 지어져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는 또 의전에 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년 인사회 체육관에서 하는 신년 인사회 자리를 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의회로서는 무척 불쾌한 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앞쪽에 쭉 선출직 공무원들과 기관장들을 쭉 그 앞에 헤드 테이블처럼 해놓고 뭐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냥 이름표 달았다는 이유 저기로 그냥 보세요 하고 나서는 의장 포함해서 기관장들만 단 위로 올려서 시장이 신년사 혼자 올라가서 하신 다음에는 나머지를 몽땅 무대 위로 올린 다음에
뭐 차례대로 덕담하세요. 우리 실제로 나머지 저를 제외한 그 시의회 7분의 의원들은 그 단 하단부에 앉아가지고 아주 뻘쭘하게 있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느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소위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직접적 선택을 받은 소위 시민의 대표들에 대한 예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을 불러놓고 저 불합리함을 따지기도 했고, 앞으로 이후에 시의 어떤 공식적 행사에 있어서 늘 시장이 그냥 입에 달고 다니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날처럼 잘 협조되고, 그런데 잘 협조되게 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상당한 만큼의 예우도 하고 또 존중도 하고 해야 그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전혀 말은 그렇게 하고 실질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좀 질책성 항의가 있었고, 일단 집행부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려 깊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사과의 말을 듣고 앞으로는 유념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어제 신년 인사회에도 나왔지만 되게 지금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 의회가 늘 계속 그 집행부에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장기간의 부시장 공백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부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심지어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바로 밑에 있는 부시장 공석입니다. 의전서열상 부시장을 대행하고 있던 경제재정국장 공로연수 들어가서 공석입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도시개발사업단장도 지금 퇴직해서 공석이고요. 그래서 공로연수 들어가야 될 행정지원국장이 아직 공로연수 기간을 조금 늦춰서 나머지 인사 업무를 지금 마무리 짓고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관장하고 있는 그 개선 라인이,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없으면 현 총무과장도 공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축이 될 수 있는 인사 파트를 다룰 수 있는 조직이 거의 개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어제 차제 그 부시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에도 의원님들의 관심 표명이 좀 있었고요. 어제 신년 인사회 때 뭐 시장께서 지금 절차를 법제처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추가 설명 들은 바로는 이달 18일인가요? 18일이라고 그랬었나요? 10일쯤에 법제처에서 무슨 좀 의견 진술하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서 뭐 법제처가 우리 손을 들어서 공모제로 부시장을 선발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금 더 부시장 공백 사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우려를 보다 빨리 하여튼 정리하고, 특히나 만약에 지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법제처에서 손을 들어줬을 때의 대응 방안, 만약에 법제처에서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의 플랜, 그래서 A 플랜, B 플랜을 빨리 잘 준비해서 최소한의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시행 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가 이번 주에는, 그래서 뭐 크게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없었는데도 꼭 이렇게 좀 뵙고,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원래 약속대로 매주 주례회의는 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설명 또는 의회가 집행부에 보고를 요하는 사항을 들을 터이고, 그렇게 주례회의를 하게 된다면 정기회 일정 또는 그러니까 본회의 일정이 없는 한 꼭 여기 내려와서 수요일날 오후 2시에는 우리 기자님들과 이런저런 그 시의 전반 현황에 관해서 의견도 나누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내려오셔서 각자 관심 분야, 좀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배경 설명까지 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는 자유로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기 한승목 국장님이 맨 먼저 손을 들으신 것 같아서요. 네, NWS 방송 한승목
기자입니다. 90분 적게 5개 영업에 관해서 예. 지금 이 5개에서 쉽게 경우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해제나 편리를 봐주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가게 샵 있는 데서 네. 바깥에 요새는 뭐 의자 테이블 놓고 예. 많이들 하더라고요. 예. 그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제 조례안에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현재 이제 영업 허가는 실내 공간만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여기 실내 공간이 있는데 이 실내 공간 영업 허가 낸 외부에 예를 들면 공지가 있다거나 이제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까지 일정한 신청 양식에 의거하면 거기에 테이블 두고 장사할 수 있다. 조리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공간 중에 일부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옥상도 가능하다. 옥상도 가능하고 그 연접한 영업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상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심지어 어디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냐면요 그 조례안의 그 제정 취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 그래서 어제 예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상가 있는 건물 중에 앞에 도로가 인도가 아주 상상외로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보행자들이 사용하는 도로보다 더 넓은 도로인데 그 일정 부분 연접해 있는 객장에 연접해 있는 도로를 점용 허가를 만약에 득하게 되면 이제 그 공간까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데가 어디냐면은 그 집합 건물 있는데 갈매동 그 중앙상가라든가 우리 어제 예를 들었는데 저 인창동 등기소 사거리 쪽에 보면은 그 옛날 마트 있는 건물 보면은 도로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냥 주차 세워져 있는 공간 이런 공간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정도. 그래서 뭐 이격해서는 아니고 연접해 있는 공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취사 행위를 하는 건 안 되고 테이블 놓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정도가 어제 조례의 취지였습니다. 그 더 심도 있는 거는 위생과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면은 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설명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아니 앉으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금년계 기자인데요. 네네. 올해는 금년에는 신년 인사회라고 브리핑에 많이 참석하고 진행이 잘 됐는가 몰라도 한두 번은 이게 진행이 잘 되고 구리시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분기별로라든가 이거 좀 뭐서 상하분기별로라든가 뭐 이제 이거 10분 생보고 지금 조례안 이거 제정 가지고서 이거 매주 저거 수요일마다 한다는 거는 각자 저 기자들이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좋은데 네네. 과연 이렇게 저 기자들이 참석하려면은 동원시키려면 우선 의정팀장이 네네. 아마 권한을 받을 거예요. 누구가 좀 참석 좀 해라 당연히 와야 되는데 와서 보면은 뭐 별다른 코멘트가 틀리다든가 뭐 다르가지고 뭐가 획기적이면 좋겠는데 보면 거기서 보기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색다른 게 아니고 그런 문제고 또 그 의전상에 이제 신년 인사의 의전상에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의전상에 같은 거는 그거는 뭐 행사를 지당하게 보는 거는 뭐 집행 고의로 그런 건 아닌가 싶고 하다가 실제 모든 것이 완벽은 없는 건데 뭐 의원님들은 그렇게 또 홀대놓은 건 아닌 걸로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의장님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참석 안 해서 모르겠는데 봤으면 지적을 저도 하겠는데 되게 보면은 백교현 시장이나 뭐 이러고도 본봉수 의장님도 분명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별로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다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 브리핑은 저 횟수를 좀 간격을 좀 넓히는 게 좀 어떤가 해서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예, 거꾸로 아래쪽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의전 문제는 이제 보는 사람 또 당하는 사람의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이래서 이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안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오신 기자님들 계시고 하는데 또 기자님들이 보시는 시각, 집행부가 보는 시각,
의회가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저는 의회의 시각을 기자님들께 말씀드려야 전체적으로 기사를 쓰시고 이후에 어떤 사물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게 뭐 저희들 생각이 꼭 모든 시민들에게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의향을 말씀. 예, 이제 직접 본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의회는 어제 신년 인사회 의전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집행부 가서 취재해 보시면 집행부의 애로사항 들으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는 게 기사를 쓰시는데 중립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설명드린 거고 의정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정례화시킨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에 가면은 어차피 정론관에 기자분들이 상주하시고 어떤 의원이든 어떤 관계자들이 늘 오시면은 계신 분들이 와가지고 다 설명이 되어져서 백브리핑된 상태에서 기사들이 나가는데 지방의회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라도 정례화 시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드리니까 우리 김 국장님 이제 바쁘시면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우리 저 보도 자료는 계속 보내드리니까 쓰시는데 기사 쓰실 때 이렇게 오셔서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들으시면 조금 더 기사 쓰는데 도움 되실 것이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작년 매주 하려다가 아시겠지만 매주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차피 타의에 의해서 매주 못합니다. 예를 들면 본회의가 열려서 못하는 일도 있고 뭐 나중에 특별히 시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거고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저희도 한번 그런 그 텀 자체가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신 날은 못 오셔도 저희가 뭐라고 안 할 거고 다만 이제 우리 홍보팀장이 좀 그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겁니다. 저기 기자분들이 몇 분 안 오면 의장이 승질낼 것 같아가지고 막 이제 조바심을 하긴 하겠지만 너무 그렇게 연연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 분만 계셔도 전 브리핑 하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우리 저기 김동완 국장님 먼저. 그 여당 의원님들은 한 번도 안 내려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주례회의 할 때 우리 베타 테스트 기간이 지났고 앞으로 정례 브리핑도 의원님들이 100% 활용하시라. 이 공간은 이 정례 브리핑 시간은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데 사실은 기자분들에게 보도자료 메일로 보내드리는 거 외에 개별적으로 뭐 따로 연락해서 만나 뵙고 그게 쉽지 않은데 합법적으로 지금 의회가 매주 2시에 지금 오늘 한 20분 이상 오셨는데 20분 이상 돼서 오신 기자님들에게 자신의 의정 활동과 관련한 그 뭔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랬고 뭐 각자 지금 상황이 있어서 안 내려오신 거는 아까 김용현 의원은 무슨 회의 있어서 가신다고 그랬고 또 한 분은 오늘 직원들하고 점심 먹는 시간에도 안 오셨어요. 그 뭐 각자 의원들이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우리 그 회의 규칙에요. 본회의가 열렸을 때는 의원이 불참하려면 의장에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장으로서 엄격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이런 자리에 오고 안 오고는 각자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실 문제여서 여기에 앉아서 기자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의원님들은 그 판단을 존중해 드려야죠. 그래서 뭐 여야를 가리시지 마시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아까 우리-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예. 바랍니다. 여기 오구 영업에 대해서 가능. 예, 마이크 잠깐만요. 오그 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지금 여기 가끔 저희가 이제 주차하다 보면 일반 데크 상점 앞에 네. 데크에 그 의자 세우고 놓다 보면 지금 그것만 놓은 게 아니라 갖다 보면 불편한 깡통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자기 집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네, 특히 부딪히는 예. 주차 공간이 좁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에 조련이 됐다는데 이거 역용하는 사람 좀 많아서 추후에 주차 문제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예. 그런 염려가 좀 맞습니다. 제안이 있으시면 그래서 어제 우리 아까 인사하고 가신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노점과 관련돼서 도로과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황도 좀 보자고 했던 이유가 아마 이제 이 5개 영업을 허용하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 그런데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 우리 거기 저 보도자료에 써드린 것처럼 소음 어제 얘기된 게 그거였어요. 5개 영업했을 때 인근에서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은 어떻게 할 거며 쓰레기 문제, 옥상에 있을 때 안전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으로 지금 실제로 데크 내 자체가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은 곳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양성화시켰을 때 파생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보고를 요구를 했고 이후에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더 살펴서 뭐 어떤 방지책이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촉구하시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실 기자님. 짧은 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적격 5개 영업 여기 보면은 데크 쪽에가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뭐 공영 구간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저기 잠깐만 앰프를 조금만 어떻게 조정해 주면 안 될까요? 좀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행위도 못해요. 데크를 까는 이유도 데크를 깔 수 없는 데가 그런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대상 부지에 대해서 예. 보고 온 사람은 알아요. 음. 그 노인네들은 면역이 없어 대상 부지를 빨리 해야 돼.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뭐 수급자라든가 참 아니가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게 두 가지. 예.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집행부가 어떤 조례 또는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승인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최종적인 의회의 의사결정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결 또는 부결 또는 수정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자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제 기자님들의 의견을 제2회가 받아서 집행부에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한번 그것도 취재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크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조례를 만드는 관련 부서에 한번 취재해가지고 시민들의 우려가 어떤 건지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조례 심의를 할 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포진에 관해서도 물론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직 저는 대상포진 안 걸려봐서. 그런데 예를 들면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그때 이제 보건소에서 처음 설명할 때 똑같죠. 지금 소위 예방 백신을 적용시켜서 그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현대 의학적 기술은 거의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뭐 유엔이 요구하는 그 접종 순위들이 다 존재한대요. 근데 대상포진이 그때 8인과 9위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더 정말 예산이 풍족하다면 국가가 부절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백신을 무상으로 맞추면 지금보다 의료 체계는 훨씬 좋아지죠. 단지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정책 결정 과정인데 당시에 대상포진을 25억을 들여가지고 65세 모든 노인들에게 더 시급한 지금 백신도 못 놔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의회는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 부분을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정해서 집행하겠다고 들어온 얘기니까 그건 한번 이제 다시 또 집행부에다가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한 번만 접종하면 될 것 같은데. 예, 한 번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숫자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네네. 65세에 대한 문제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65세 현재 65세 이상 그 원래의 계획이 하려고 했을 때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65세를 그만큼 우리 여건이 안 되니까 우선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맡게 하자. 그게 지금 집행부에 수정된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의 방법이 네, 그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네. 선별을 해서 그걸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지금 논점이 이제 이영식 기자님 그 논점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집행부에 한번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요. 또 다른 시민들은 집행부는 지금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우선 선별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정책 결정을 해서 의회에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원래 우리 의회의 의견이기도 해서 우리는 이의가 없다. 현재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놓쳤는데 지난 마지막 정례 브리핑 때는 우리 홍문태 주장님 커피도 준비해 주셨었는데 오늘 커피도 놓쳐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놓치지 않고 커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연초에 이제 출입처 인사 다니시고 또 이것저것 챙기셔야 할 시간에 아까 우리 김영배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얻을 것도 없는데 이제 구리시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동안 앉아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구리시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문제, 특히나 의회가 필터링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조례든 일반 정책이든 예산이든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들이 구리 시민들이 보다 잘 넓게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역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시민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저희 자신들의 소신, 저희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냥 독선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일깨워 주셔가지고 우리 구리시가 보다 조금 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